8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건데, 이 일에 기묘하게도 이번에 한국이 지지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시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발생하면서 한국은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로 기억될 거예요. 주변 국가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사실은 좀 답답한 일이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일에 동조하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혹은 앞장선 나라처럼 인식되어진다는 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모든 이런 일들, 특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당수의 일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외의 식민지였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과 기독교가 밀접한 또 연관 관계가 있어요.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서구가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아시아로 막 진출하던 그 시기는 왕정 국가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절대 왕조들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후원을 받거나 귀족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탐험을 하고 혹은 군대를 보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렇게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형적인 예죠. 식민지는 지배를 받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중 몇몇은 귀족에 되어 남기도 하고 혹은 왕족 형태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식민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서구에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또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이런 격동을 겪으면서 이 영향이 제국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식민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하면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평준화되어지느냐? 지배하는 계층은 제국주의고 식민지들은 여기에는 계급이 없어. 너희는 다 똑같은 평민이야. 다 똑같은 노예야. 라고 하는 개념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도 바꾸게 하고 출생신고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과부경장 때 이름 등록하고 이러면서 양반제도가 실질적으로 깨지는 어떤 이런 신분제도가 무너지는 과정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의해서. 외는 한국에서, 조선에서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외인들은 귀족, 양반, 그 다음에 조선인은 평민, 노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한국 자체에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뒤흔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평민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분 제도가 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각성이 일어나서 신분 제도를 깨트려 버린 게 아니고 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자발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신분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식민지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조금 있으면 다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변혁의 시기인데, 우리는 식민지는 안타깝게도 이 변혁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그냥 국민들 다 신고하라면 신고하고 이제부터 양반제도 없다 그러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을 깨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저 얻은 거죠.
거저 얻으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이와 비슷한 문제가 한국 여성운동에도 들어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도 보장받고 투표권도 받았단 말이에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이 있었죠. 근데 식민지는 그런 투쟁 없이 서구가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의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가 여기다는 그냥 받아먹는 형태가 됐어요. 어떤 자극이 없었단 말입니다. 깨달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강제로 외운 구구단 같은 거예요. 구구단의 원리를 몰라. 이게 덧셈이 반복되는 덧셈을 이렇게 약속해서 그걸 곱셈이라 하고 그 곱셈의 법칙에 의해서 구구단을 외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2는 4, 2, 3은 6 이렇게만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식민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걸 알면 골치 아프거든. 지배층에서는. 식민지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또 이게 다른 문제였겠지만 이게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대다수 식민지 지역이 독립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독립국가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이제까지 정치를 해오던, 즉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다스리던 방법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자기네들은 한 신분 높은 계급, 즉 제국주의가 차지했던, 우리 같은 거는 외인들이 차지했던 그 지위를 권력가들이 차지하고 자본가들이 차지하고 여전히 남은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처럼 운영하는 것. 식민지 백성처럼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남북이 갈리면서 기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북쪽은 뭐 알다시피 막시즘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는 노동자 세상 이러면서 그냥 양반 이런 거 신분제도가 완전히 깨지는, 다시 말하면 혁명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막시즘의 혁명의 결과 북한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남쪽은 신분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명한 작가의 토지라는 작품에도 보듯이 여전히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그 외곽 지역들,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여전히 양반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천민은 존재하지 않지만 양반은 여전히 존재해서 어르신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한때 그 교육전도사로 잠깐 일했던 교회가 아주 서울에서는 그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동네만 약간 고립된 듯한 느낌이 된 지역이고 그 지역에 이씨 왕가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 땅이에요. 다 그 일대, 동네 자체가 다. 그 사람이 제가 거기서 일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소장농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쌍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그 집 딸이 주일학교 반사였는데 저랑 같이 제가 이제 그 지도하던 팀의 반사였는데 이 반사 보고 뭐라 하냐면 어이 이 선생 커피 좀 타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예 장로님과 커피를 타오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몇이 모여서 야 옛날 같으면 이 선생 길거리 나오면 아유 아가씨 나오셨습니까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도 못 쳐다봤을 건데 세상이 도와지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커피 신분을 다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젊은 세대는 그럭저럭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견뎠지만 아버지 세대는 못 견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과 왕래도 하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고 살았어. 그럼 결국은 참다 다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양반 쌍놈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국민들을 다 상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여전히 깰 수 없는 게 있었던 거죠. 이게 남쪽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계기를 이루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고 여기서는 양반 쌍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던 신분 제도를 깨는데 기독교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외가 조선인들을 평민으로 평준화시키려고 했다면 기독교는 양반으로 격상시키게 됩니다.
모두가 다 양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족보를 갖게 됐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교통도 안 다니던 그 오지에 짓는 거가 농사밖에 없는 지역에 양반들이 이렇게 떼지어 모이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양반인 척해요. 다 족보들을 가지고 있고, 다 뭐 조선 제사지내고 다 양반인 척합니다. 그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말살되기도 했고, 기록이 없어지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면서 그냥 그게 싹 깨지고 전부 양반이 된 거예요. 전 국민이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다 되고 나서도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게 뭐냐 하면 급속한 산업혁명화를 겪으면서 한국도 도시로 시골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삼순이 삼돌이 시작이 되는 거죠. 70년대까지, 80년 초까지만 해도. 흔히 삼순이라고 불렸던 공순이, 차순이, 식순이 이렇게 부르던 삼순이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골 살림이 어려우니까 도시에 올라와서 남의 집 밑에서 밥이나 먹여주면 식노살이를 했거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만원 버스 아침마다 시달려가면서 버스 차장들을 하면서 서울에 와서 도시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말과는 달리 은근히 무시당하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순이, 공들이, 공순이, 공들이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80년 들어서면서 서서히 경제가 발전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또 한 번의 신분세척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옛날에 식모였어 이렇게 얘기하는지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서울에 와서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대기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지 공경은하게 우리 부모는 공장 노동자였어라든가 우리 엄마는 식모였어, 우리 엄마는 차장이었어 이런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신분 세탁도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딜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 신분 세탁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이 문제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속이는 거죠. 직업이 어느 직업이든 직업은 모두 평등하다.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루어낸 평등이 아니고 내가 좀 돈을 벌어서 감추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생겨나고 바야흐로 2000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소위 갑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직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네들이 어려서 살았던 신분제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양반이어서 갑질을 했던, 내가 그 집 머슴이라서 갑질을 당했던 간에 갑질을 했던, 당했던 기억들이 남아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결국은 지금도 똑같은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는 다르다. 어쩌면 우월감 시도고 어쩌면 보복심일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갑질의 형태는 서로 다른 이유지만 같은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학교 문제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들이 지독스럽게 갑질했죠. 몽둥이를 들고 애들을 그냥 개패도 패댔어요. 학교 다니면서 별일 없었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한국 학교는 근제까지만 해도 선생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음대로 애들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갑이고 애들은 의릴 수밖에 없고 마치 이건 무슨 교도소 같은 거예요.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애들이 한 반에 지금 30명 정도가 들어가야 그럭저럭 괜찮은 교실에 70명씩 막 때려놓고는 그냥 그걸 통제해야 되니까 몽둥이 들고 무자비하게 짐승잡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던 세대들에게는 선생들한테 두 번 다시는 갑질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 자기 자식들은 학교 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 해.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민주화 시대가 들어서고 선생들을 때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합의들과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권 바뀌거나 하고
누가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집니까? 없어졌죠. 그 남편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동안 생겼던 갈등들은 무엇을 해소할 거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이 변화만 일어났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요 며칠 동안 우리 집에서 사람 먹이는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 고양이들 때문에 과격한 글들을 페북에 올리기도 하고, 동네 이장도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시골 사람들은 여전히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이 도시에서 왔거나 혹은 젊은 세대들은 동물에 대한 개념이 달라. 노인들과 시골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 혹은 도시 사람들 중에도 동물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호주같이 동물 문제가 심각하고 예래동물이 심각해서 지금 호주는 고양이들을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일정 숙제를 포획하고 있죠. 이런 나라에 사는 애들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에 대한 동물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것도 또한 뭐냐, 갈등이 생긴 요소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할아버지나 이 동네 이장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불법이에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가 내 밭에 동물이, 야생동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약을 넣거나 덫을 넣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한계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농사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피해를 다 보고 살아야 되느냐. 땅에 대한 개념, 자연에 대한 개념,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갑자기 사회 문제가 되니까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서 그냥 법으로,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하다 안 통하면 벌금 무셔야 돼요 이러면 갑자기 쑥 들어가요. 이거는 합의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탈피해서 정말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선 교육의 커리큘럼, 교육의 내용, 교사들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진정하게 독립적이고 평등하고 자유스럽고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차별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잡아서 다음번 세대에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의 갈등이 되었던, 세대 간 갈등이 되었던, 이름이 뭐라고 붙여지건 간에 갈등이 되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